안녕하세요.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시는 것처럼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드프레스만 설치된 상태에서 시작해서 우커머스, 엘리멘터 등의 여러 플러그인들과 무료 테마를 사용하여 사이트를 구성했습니다. 플러그인의 유료 기능은 일절 사용하지 않았고 전 관계를 통틀어서 CSS를 한번 수정한 것을 제외하면 전 기능이 클릭만으로 사이트 구성이 가능합니다. 완전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럼 이해를 돕기 위해 최종 결과를 빠르게 보여드린 다음 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이 사이트 메인 홈입니다. 등록된 상품들 비롯해서 몇 개의 섹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웬만한 유료 테마보다 디자인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로고를 제작하는 법도 본 강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메인에서 링크되는 버튼을 샵이나 상품 등 원하는 대로 지정하실 수 있고 카트에 상품 담기, 카트 바로가기 아이콘, 대표 상품 설정, 상점 소개에 대한 섹션이 있습니다. 메뉴 상단에 카트 메뉴도 아름답게 나오죠. 현재 여기에서는 남성, 여성 대표 카테고리로 2개가 메뉴로 추가되어 있습니다. 로그인 및 피지사 등록과 카드 등 다양한 결제 기능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피지사란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를 줄임말인데 온라인 결제 대행 업체를 말합니다. 이 업체들에서 제공하는 플러그인을 설치하셔야 온라인 결제가 가능합니다. 본 강의의 후반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문 내역 확인 메뉴와 계정 설정을 하는 곳입니다. 쇼핑몰의 메인이 되는 상점 페이지입니다. 우커머스 공식 용어는 샵 페이지인데요. 등록된 모든 상품을 보여주는 페이지죠. 사이트가 영어로 된 것은 영문 버전을 동시에 만들고 있어서 그런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점 페이지, 그러니까 샵 페이지에서는 가격이나 키워드로 검색할 수 있고 다양한 정렬 방식을 제공합니다. 지금부터 반드시 제가 진행하는 설치 순서대로 그대로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순서가 바뀌면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단 워드프레스 설치를 끝내셨다면 바로 세팅 제너럴 메뉴로 가서 사이트 타이틀과 태그라인을 수정해 줍니다. 타이틀과 태그라인은 구글 같은 검색 엔진의 중요한 요소로 반영되기 때문에 아무거나 적지 마시고 만들고자 하는 쇼핑몰 키워드를 포함하도록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워드프레스 URL과 사이트 URL은 등록하신 도메인 연결이 끝난 후에 반드시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에 잘못된 URL이나 등록되지 않은 도메인을 수정하시면 워드프레스로 접속이 아예 안됩니다. 초보자분들의 경우 워드프레스부터 다시 깔아야 될 수가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옵션은 사이트 언어와 날짜, 시간은 원하시는 대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퍼마링크로 이동해서 퍼마링크 세팅을 퍼스트 네임으로 바꿔주십시오. 이제 플러그인 메뉴로 이동해서 우커머스를 설치하겠습니다. 설치가 끝나면 바로 활성화해 줍니다. 활성화되면 웰컴 페이지로 이동하는데 절대 Yes 버튼을 누르지 마시고 아래쪽에 있는 Not Right Now라는 텍스트를 눌러서 관리자 페이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마 메뉴로 이동해서 새로운 테마를 설치해 주겠습니다. Add New 버튼을 누르시고 검색창에 ASTRA 라고 입력합니다. 아스트라 테마를 설치하고 바로 활성화해 줍니다. 프론트엔드 페이지를 확인해 보면 아직 바뀐 게 거의 없죠. 이게 정상입니다. 테마 프레임만 설치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실제 사용할 디자인된 스킨을 임포트하는 구조입니다. 플러그인 메뉴로 이동해서 엘리멘터라는 플러그인을 설치하겠습니다. 엘리멘터라고 검색하신 후 엘리멘터 웹사이트 빌더를 설치하고 활성화해 줍니다. 다음은 스타터 템플릿 플러그인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터 템플릿으로 검색하시면 비슷한 플러그인이 많은데 엘리멘터를 포함하여 4개 빌더를 지원한다고 나오는 브레인스톰 포스에서 개발한 플러그인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설치가 끝나면 활성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피어런스 메뉴를 보시면 스타트 템플릿이라는 메뉴가 생성되어 있는데 이걸 실행시켜 줍니다. 그러면 페이지 빌더를 선택하라고 나오는데 엘리멘토를 선택해 줍니다. 설치할 수 있는 데모 사이트들이 나오는데요. 엄청나게 많아서 원하는 것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쇼핑몰을 설치해야 하니까 제일 상단에 All 선택 박스를 눌러서 이커머스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짜를 좋아하니까 선택 박스를 한 번 더 눌러서 프리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커머스 테마가 현재 6개 있습니다. 클릭해 보시면 간략한 정보와 스크린샷들을 보실 수가 있고 좌측 하단에 프리뷰 버튼을 눌러서 데모 사이트를 직접 보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DNK 테마를 사용할 텐데요. 제가 오프닝 때 보여드렸기 때문에 왠지 낯익은 감이 있죠. 내공이 좀 있으신 분들은 다른 테마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대신 초보자분들은 저와 같이 이 테마를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선택을 하셨다면 Import Complete Site 버튼을 눌러주세요.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체크박스를 제외하고 모두 선택된 상태에서 Import 버튼을 눌러줍니다. 임포트가 되는 동안 약간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체크박스가 기존에 임포트된 데이터를 삭제하고 새로운 테마를 가져오는 옵션입니다. 여기서 에러가 자주 발생되는데요. 그런 경우에 FTP로 접속해서 직접 삭제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서두에 설치 순서를 똑같이 해달라고 부탁드린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인데요. 워드프레스 설치 후에 이 임포트 작업은 한 번만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설치가 끝나면 뚝딱 완성된 사이트가 나옵니다. 에러가 없는지 메뉴와 기능들을 클릭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 경우는 어카운트 페이지에 이미지가 임포트 되지 못했는데요.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오류는 항상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임포트 하신 후 모든 메뉴 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뷰 카트 버튼의 경우 마우스 오버하면 글자가 없어지는 문제가 있는데 엘리멘토 페이지 빌더 유료 버전을 사용하면 클릭으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무료 버전 기준이라 나중에 CSS 파일을 직접 수정해 주겠습니다. 3줄 정도 추가하면 되는 작업이라 크게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워드프레스 관리자 페이지에서 가능한 작업입니다. 워드프레스 페이지 메뉴로 이동해서 어떤 페이지들이 생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좀 전에 사이트에서 보신 페이지들이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커머스 설치 후에 페이지 생성하는 마법사로 페이지를 만들어버리면 데모 임포트 과정에서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좀 전에 우커머스 설치 후에 제가 셋업 단계를 스킵한 것입니다. 우커머스 세팅 메뉴로 이동해서 통화 옵션을 수정해 주겠습니다. 통화 옵션은 1으로 바꿔주고 마지막 소수점은 현재 2를 0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 아래 단위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없애주는 것이고요. 저장해 주신 후 상점 페이지에서 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플러그인 메뉴로 이동해서 어떤 플러그인들이 설치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타터 템플릿으로 임포트하면서 쇼핑몰에 필요한 플러그인들이 자동으로 설치되게 됩니다. 새로 설치된 플러그인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트 플로우는 결제 페이지를 디자인해주는 플러그인이고 엘리멘토 헤더 푸터 블럭은 커스텀 헤더와 푸터를 만들어주는 플러그인입니다. 우커머스 카트 어벤던먼트 리커버리는 장바구니에 담고 결제하지 않은 고객들의 주문 리스트를 관리해주는 플러그인입니다. WP 폼 라이트는 컨택트 어스 페이지에서 고객들이 문의를 남기게 되면 관리자에게 이메일을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플러그인입니다. 페이지 메뉴로 이동해서 사이트 메인 홈페이지를 수정하는 작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홈 프론트 페이지라는 이름의 페이지를 찾아서 엘리멘트로 편집하기를 클릭하거나 그냥 페이지를 클릭하셔도 페이지 안에 엘리멘트를 실행시키는 버튼이 있습니다. 앞으로 대부분의 수정 작업을 엘리멘터 페이지 빌더를 통해서 수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빌더의 기본적인 사용법은 우측에서 수정할 영역을 선택하고 실제 수정 작업은 좌측 윈도우에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우측 윈도우에서 선택을 하게 되면 해당 오브젝트가 좌측 윈도우에 자동으로 로드됩니다. 타이틀부터 수정하겠습니다. 상단의 타이틀을 클릭하고 좌측의 텍스트 박스에서 내용을 수정해 줍니다. 참 쉽죠? 수정을 하셨다면 아래쪽에 업데이트 버튼을 눌러서 저장해 줍니다. 브라우저에 탭을 하나 더 띄워서 변경한 뒤에 바로바로 확인하시면서 작업하시면 좋습니다. 버튼을 수정하기 위해 버튼을 선택하고 버튼 텍스트를 수정해 줍니다. 텍스트가 길어지면 버튼 사이즈가 커지고 마우스 오버 했을 때 글자가 안 보이는 현상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좌측 윈도우 상단의 스타일 탭을 클릭합니다. 타이포그라피 편집 아이콘을 누르면 글자 크기를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두 개의 버튼 텍스트 사이즈도 똑같이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섀도우 아래 호버 탭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텍스트 컬러를 클릭해서 글자 색깔을 바꿔줍니다. 원하는 색상 쪽으로 드래그 하시거나 아래쪽 텍스트 박스에서 헥사 코드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흰색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멀일 때 텍스트 색상도 바꿔줍니다. 참고로 웹사이트에서 호버라고 하면 마우스 오버 했을 때 발생하는 액션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아래 보시면 호버 애니메이션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오버하면 버튼이 살짝살짝 움직이는 그런 액션이죠. 저는 푸시로 설정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펄스로 바꾸면 이렇게 되죠. 옆에 버튼은 바운스 인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기능은 아니지만 사이트 디테일을 살릴 수 있는 유용한 기능이죠.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페이지로 이동할지를 설정해 주겠습니다. 첫 번째 버튼을 여성용품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설정해 주겠습니다. 이동할 페이지 URL을 복사해서 링크에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제가 하는 것처럼 앞에 사이트 메인 URL을 삭제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도메인이 바뀌었을 때도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이트 URL은 워드프레스에서 자동으로 가져오도록 도메인 부분을 지워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버튼의 링크는 스토어 페이지로 연결하겠습니다. 이제 배경 이미지를 바꿔보도록 할 텐데요. 맨 상단 하늘색 가운데 버튼을 눌러주세요. 좌측에서 스타일 탭을 선택하시면 이미지가 보이죠? 이미지를 바꾸기 전에 현재 이미지의 사이즈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우클릭 메뉴에서 인스펙트를 실행하면 HTML과 CSS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같은 크기의 이미지를 올려야 깨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겠죠. 이미지 섹션을 찾아서 확인해 보니 사이즈가
1920-1080 픽셀입니다. 픽사베이라는 사이트에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작권 걱정 없이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현재 배경과 비슷한 컨셉의 사진을 다운로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좀 전에 다운로드 했던 이미지 사이즈를 수정해 두었습니다. 그림 위로 마우스를 가져가면 아래쪽에 Choose Image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것을 클릭해 줍니다. 업로드 파일 탭을 선택하고 파일을 드래그해서 올려줍니다. 인서트 미디어 버튼을 클릭하시면 업로드 되게 됩니다. 이제 업데이트를 하시고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미지 수정 방법은 알려드렸으니 저는 원래 이미지가 더 좋은 것 같아서 다시 원 이미지로 바꿔주겠습니다. 사이트 로고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요즘은 디자이너가 아니더라도 쉽게 로고를 만들 수 있게 제공해주는 사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글에 프리로고 메이커라고 검색하시면 프리로고 디자인.org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고에 들어갈 텍스트를 입력하고 아래쪽 슬라이드에서 원하는 디자인을 선택합니다. 디자인을 선택하면 편집 메뉴로 이동되는데 여기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수정이 끝나면 우측 상단에 있는 저장 버튼을 누르면 다운로드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무료 버전을 다운로드 하시면 되는데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입력하신 주소로 보내줍니다. 어피어런스 아래 아스트라 옵션 메뉴로 이동합니다. 업로드 로고를 클릭해 줍니다. 로고 좌측에 편집 버튼을 누른 뒤 좌측 체인지 이미지 버튼을 눌러서 새로 제작한 로고를 업로드 해줍니다. 업로드 파일 탭에 업로드 하신 뒤 미디어 라이브러리 탭에서 이미지 선택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아래쪽에 있는 로고도 바꿔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프론트엔드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로고는 약간 이상한데요. 이런 식으로 사이트에 직접 적용시켜 보시고 마음에 들 때까지 로고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로고까지 변경했으니 이제 홈페이지 첫 번째 섹션은 수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두 번째 섹션을 수정하기 위해서 다시 홈페이지 수정 화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섹션 상단의 슬라이드부터 수정해 주겠습니다. 슬라이드를 선택하면 아래쪽에 있는 선택 박스를 통해 슬라이드 옵션을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의 화살표를 점으로 바꾼다든가 각 슬라이드 이미지에 타이틀을 추가한다든가 할 수 있습니다. 보여지는 이미지 개수도 조정할 수 있는데요. 슬라이드 이미지에 있는 편집 버튼을 눌러서 이미지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로고로 만들었던 이미지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업데이트 버튼을 눌러서 저장한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해 봅니다. 이 슬라이드를 클릭했을 때 이동할 페이지 링크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링크에서 커스텀 URL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사이트에서 링크할 페이지 URL을 복사하시고 저장하신 뒤 프론트엔드 페이지에서 테스트 해보시면 됩니다. 보여드리는 영상에서는 급하게 찍다 보니 앞에 도메인 부분을 삭제하지 못했는데 첫 번째 섹션의 버튼 링크와 같이 도메인 부분은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 옆 설정 버튼을 누르면 링크를 새 창에서 열어줄지 체크해주는 옵션이 있습니다. Add No Follow 옵션은 링크가 네이버나 다음같이 완전히 외부 사이트로 링크할 때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사이트 내부에서 페이지 이동되는 것은 체크를 안 하셔도 됩니다. 새 창에서 열기도 잘 동작되죠. 이제 슬라이드 아래쪽 섹션의 이미지를 수정해 주겠습니다. 이미지 좌상단의 아이콘을 선택하시고 좌측에서 스타일 탭으로 이동합니다. 이미지 아래 이미지 선택 버튼을 클릭하신 뒤 바꿀 이미지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업로드 파일 탭에서 업로드를 해주시고 인서트 미디어 버튼을 눌러주면 이미지가 교체됩니다. 그리고 잊지 말고 아래쪽 업데이트 버튼을 눌러주셔야 합니다. 프론트엔드 페이지에서도 확인해 줍니다. Shop Now 버튼을 눌렀을 때 이동할 링크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사이트 스토어 페이지로 이동해서 링크할 상품을 클릭하신 뒤 URL을 복사해 줍니다. 엘리멘트로 돌아와서 Shop Now 버튼을 클릭하시고 좌측 윈도우 링크 텍스트 박스에 URL을 붙여넣기 합니다. 앞에 도메인 부분은 삭제해 주시고요. 홈페이지로 돌아가서 버튼을 클릭해보면 문제없이 동작합니다. 그런데 보신 바와 같이 호버했을 때 글자가 안 보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엘리멘토에서 버튼을 선택하고 스타일 탭으로 다시 이동합니다. 호버를 누르시고 텍스트 컬러를 흰색으로 바꿔줍니다. 프론트엔드에서 확인해 보시면 수정이 되었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버튼도 마찬가지로 수정해 주겠습니다. 나머지 버튼들의 링크도 상품으로 연결되도록 수정해 주겠습니다.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상품 페이지 상단 로고는 예전 로고 그대로 있습니다. 바뀌지가 않았죠? 다시 어페어런스의 아스트라 옵션으로 이동합니다. 업로드 로고를 클릭해 줍니다. 체인지 로고 버튼을 클릭해서 모두 바꿔줍니다. 상품 페이지를 리프레시해서 로고가 바뀌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섹션 수정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엘리멘토에서 세 번째 섹션을 수정하기 위해 상품 영역을 클릭하면 수정할 수는 없고 좌측에 쇼코드라고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서 우커머스 프로덕트를 직접 수정해 주겠습니다. 우커머스 프로덕트 메뉴로 이동해서 수정할 상품을 찾습니다. 타이틀과 썸네일 이미지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뀐 게 보이시죠? 우커머스 쇼코드 안에 포함된 상품은 이런 식으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가격과 카테고리도 수정해 보겠습니다. 카테고리는 우측 사이드바 중간에 프로덕트 카테고리 컬럼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체크박스에 체크하면 해당 카테고리에 포함되게 됩니다. 가격란을 보시면 두 개의 필드가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레귤러 프라이스에만 적으면 가격이 하나만 나오고 아래 세일 프라이스까지 적으면 가격이 두 개가 나옵니다. 물론 레귤러 프라이스에는 두 줄로 선을 그어줍니다. 정가와 할인가 개념이죠. 상품의 상세 설명도 수정해 보겠습니다. 제일 상단 텍스트 박스에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상품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면 사진 아래쪽에 디스크립션에 수정한 내용이 보여지게 됩니다. 상품 제목 바로 아래쪽에 있는 설명 부분을 수정하시려면 스크롤해서 내려보시면 Product Short Description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상품 이미지를 여러 개 추가하시려면 우측 맨 아래쪽에 있는 프로덕트 갤러리에 이미지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품 페이지에 자동으로 슬라이드 형태로 보여지게 됩니다. 클릭하시면 전체 화면 슬라이드로도 볼 수 있습니다. 상단에 엘리멘트로 편집하기 버튼을 눌러서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상세 설명 부분을 수정해서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우커머스 피처드 프로덕트에 상품을 포함시키려면 보시는 것처럼 별표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클릭하면 토글로 선택 해제가 반복됩니다. 상품 수정 페이지에서 네 번째 링크드 프로덕트 탭을 클릭하시면 업셀과 크로스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품명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검색해서 보여주는데 여기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업셀에 4개 상품을 추가하고 상품 페이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You may also like라는 섹션이 생기면서 방금 추가해준 상품들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크로스셀에도 상품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추가된 상품들은 이 상품을 카트에 담았을 때 카트 페이지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장바구니에서 결제하기 전에 더 사도록 유도하는 상품이죠. 엘리멘트로 돌아가서 다음 섹션을 수정하겠습니다. 섹션의 이미지도 수정해 주겠습니다. 이제 좀 익숙해지셨을 텐데요. 하늘색 버튼을 누르고 스타일 탭으로 이동해서 이미지를 바꿔줍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것과 같은 방법으로 타이틀과 버튼 텍스트, 버튼 링크를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버튼 호버는 전부 문제가 생기네요. 같은 방법으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섹션은 아이콘으로 이루어진 섹션인데요.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아이콘 사이즈를 확인해 줍니다. 120, 120 픽셀이 있네요. 저는 미리 만들어둔 아이콘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지금은 흑백 형태의 아이콘인데 컬러 형태의 아이콘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마지막 섹션인 푸터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푸터를 클릭해보면 다른 섹션들처럼 수정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자 페이지로 들어가서 어피어런스 하위 메뉴 중에 헤더 푸터 앤 블락스 템플릿이란 메뉴를 실행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여기 푸터 퍼스트가 하나 있는데 이걸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엘리멘트로 수정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제 전과 같이 수정할 수 있게 선택이 됩니다. 마지막 칼럼의 타이틀을 바꿔주겠습니다. 앱으로 수정한 뒤에 업데이트 해주시면 적용됩니다. 프론트엔드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첫 번째 칼럼에 있는 About의 링크를 About Us 페이지로 수정해 주겠습니다. 아이콘 아래 링크를 수정하는 텍스트 박스에 페이지 링크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 번 했으니까 이제 익숙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링크를 수정한 뒤에 프론트엔드에서 꼭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홈의 링크도 수정해 줍니다. 카트도 카트 페이지로 연결되도록 수정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푸터에 있는 모든 링크들을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우커머스 상품 카테고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로덕트 하위 메뉴인 카테고리로 이동합니다. 카테고리 이름은 진으로 하고 맨을 부모 카테고리로 설정해 줍니다. 부모 카테고리를 지정하지 않으면 최상위 카테고리가 되고 부모 카테고리를 지정하게 되면 하위 카테고리가 됩니다. 카테고리 이름을 진으로 하고 이번에는 부모 카테고리를 위민으로 지정해 줍니다. 카테고리에도 썸네일 이미지를 추가할 수 있는데요. 업로드 애드 이미지를 선택하고 이미지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좀 전에 피처드 프로덕트 설명드리면서 페어런트 카테고리에 상품을 등록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식 카테고리도 마찬가지로 체크하고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약간 중복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푸터 링크와 메뉴 등록 과정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라 건너뛰면 연속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다시 보여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새로 추가한 카테고리에 상품을 등록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커머스 프로덕트 메뉴로 이동합니다. 우측 두 번째 블럭을 보시면 카테고리 리스트가 나오고 여기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장을 해주시면 프로덕트 리스트에서도 카테고리가 업데이트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푸터에 이 카테고리 링크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프로덕트 카테고리에서 링크할 카테고리의 퍼마 링크를 확인해 줍니다. 프론트엔드에서 카테고리 메뉴인 위민 페이지를 보면 우커머스 카테고리 퍼마 링크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링크할 페이지가 위민 하위 카테고리인 진이므로 여기에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프로덕트 카테고리 위민, 진스 위민 이렇게 되죠. 이걸 복사해서 푸터 링크에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푸터 편집 화면으로 가서 위민 진스의 링크를 추가해 줍니다. 프론트엔드에서 확인해 보면 에러가 나죠.
앞에 슬래시가 빠졌네요. 다시 수정해주면 이번엔 잘 됩니다. 그러면 맨 진스 링크도 수정해 볼까요? 맨 카테고리의 URL을 확인하고 맨 진스의 서브 카테고리의 퍼마링크를 확인해 줍니다. 여기에 맨 진스의 퍼마링크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카피라이트 부분도 수정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푸터에 섹션을 추가하고 싶다면 아래쪽에 더하기 아이콘을 눌러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을 누르면 구조를 선택하라고 나오는데 원하는 구조를 선택하고 그러면 또다시 각각의 블럭 간에 더하기 표시가 있죠. 여기에 좌측 베이직 깔에 있는 오브젝트들을 드래그해서 가져가시면 추가가 됩니다. 인터섹션 오브젝트는 섹션을 한 번 더 나눠줄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텍스트 섹션을 끌어와서 이렇게 추가해 주실 수가 있겠죠. 보시는 것처럼 푸터가 업데이트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정렬을 비롯해서 다양한 CSS 조정이 가능합니다. 프라이버시 텍스트에 링크를 추가하려면 링크 버튼을 눌러주시고 링크 URL과 텍스트를 입력해 줍니다. 프론트엔드 페이지에서 확인해 줍니다. 가운데 정렬로 바꾸려면 스타일 탭에서 눌러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라인 하이트를 포함해서 다양한 스타일링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섹션 구조를 선택하고 유튜브 오브젝트를 드래그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유튜브 링크를 복사해서 넣어주어야 하는데 영상 링크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줍니다. 프론트엔드 페이지에서 확인해보면 문제없이 잘 나옵니다. 쇼핑몰 소개 영상을 제작해서 다양한 페이지에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품 상세 페이지를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타이틀, 가격 설정, 상세 설명, 카테고리 수정하는 것까지는 이미 보여드렸었는데요. 나머지 유용한 기능과 옵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할 상품을 프로덕트 리스트에서 찾아줍니다. 상품을 클릭하면 제일 상단 텍스트 박스가 디스크립션이고 아래쪽 숏 디스크립션 텍스트 박스가 상품 타이틀 아래에 나오는 요약 설명 부분입니다. 좀 전에 수정하는 법을 자세히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 감기로 빠르게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가격인데 가격도 좀 전에 설명을 드렸었죠. 상단에 레귤러 프라이스가 정가이고 아래 세일즈 프라이스가 할인가입니다. 아래 달력에서는 할인가가 적용되는 기간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벤토리 탭으로 이동하면 SKU라는 항목이 나오는데 스탁 키핑 유닛의 약자입니다. 상품의 고유 코드를 지정하는 곳인데 쉽게 생각해서 바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 재고 관리를 사용할지를 선택해주는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체크해주면 몇 개의 추가 옵션을 활성화되는데 어려운 것은 없으니까 읽어보시고 필요한 분들은 설정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설정할 일이 많지는 않을 것 같네요. 스탁 스테이터스는 상품이 품절되었을 때 아웃 오브 스탁으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아웃 오브 스탁 설정을 하면 상품 페이지에서 품절 표시가 되고 주문 버튼이 사라지게 됩니다. 확인해 볼까요? Sold Individually라는 항목은 체크할 경우 상품 개수를 수정하는 박스가 사라지게 됩니다. 한번 주문할 때 한 개만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주 특수한 경우일 텐데요. 사용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쉬핑 탭은 배송 관련해서 무게나 크기를 지정해주는 옵션들이 있습니다. 많이 쓰는 기능은 아니니까 스킵합니다. 아래 링크드 프로덕은 좀 전에 제가 상세하게 보여드렸었습니다. 어트리뷰트 탭은 상품의 주요 옵션을 지정해주는 옵션인데 설정이 아주 약간 시간이 걸리지만 많이 사용되고 꼭 알아두셔야 하는 옵션이라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은 매뉴얼을 봐야지 이해가 되지 UI만 봐서는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알기가 힘든 옵션입니다. 매뉴얼 읽는 것은 다들 싫어했을 테니까 제가 하는 대로 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약간 천천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상품을 구입할 때 세 가지 색깔의 청바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커스텀 프로덕트 어트리뷰트 옆에 Add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름에 컬러라고 입력하시고 밸류 박스에 그레이, 블랙, 또 어떤 색깔로 할까요? 브라운으로 하겠습니다. 각 색상의 구분자는 수직선으로 넣어 주셔야 합니다. 수직선은 보통 Shift 역슬래시 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위치는 보통 백스페이스 주변에 있습니다. 입력이 끝났으면 저장해 줍니다. 일단 색상 속성이 추가되었고요. 위에 컬러라고 등록된 것이 보이시죠? 다시 수정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제 프론트엔드에서 확인해 볼까요? 아직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죠? 상단 프로덕트 데이터 선택 박스를 누르고 베리어블 프로덕트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베리에이션이라는 탭이 생성됩니다. 어트리뷰트 탭으로 이동해서 Used for Variation이라는 부분을 체크해주고 저장해줍니다. 이제 Variation 탭으로 이동합니다. 선택 박스에서 Create Variation from All Attribute를 선택하고 Go 버튼을 눌러줍니다. 50개가 최대라는 팝업이 나오는데 OK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가한 3개 색상 옵션이 보입니다. 알림 메시지가 지금 가격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 가격이 없으면 상품 페이지에 안 나온다고 알려줍니다. 우측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면 가격을 포함해서 여러가지 옵션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3가지 색상 모두 가격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추가가 끝났으면 저장해 줍니다. 이제 상품 페이지로 이동해서 리프레시 해보시면 드디어 색깔 옵션이 추가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선택 박스를 눌러서 색상을 선택하면 우리가 추가한 가격이 표시됩니다. 각 색상별로 지정했던 가격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색상별 이미지도 추가해 주겠습니다. 색상별로 사진을 선택해 주시고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상품 페이지에서 색깔 옵션을 선택하면 상품 이미지도 바꿔서 보여주게 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실 일이 많을 것 같아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드밴스드 탭에는 리뷰를 보여줄지 설정해주는 옵션이 있습니다. 다른 옵션들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증가점에 아스트라 옵션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커머스 옵션이 아니고 테마에서 지원해주는 옵션입니다. 푸터나 타이틀 같은 것을 숨기거나 보여주게 바꿀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레이아웃도 바꿀 수가 있네요. 디자이너가 아니시라면 수정하는 것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인들이 만지면 이상해집니다. 스토어 페이지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스토어 페이지는 우커머스에서 사용하는 공식 용어는 샵 페이지입니다. 등록된 모든 상품을 보여주는 페이지죠. 페이지 메뉴로 이동해서 스토어 페이지로 들어가면 엘리멘트로 편집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면 편집을 안되고 Sorry라고 나옵니다. 어피어런스의 위젯 메뉴로 이동합니다. 우커머스 사이드바라는 것이 보이는데 현재 4개의 위젯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스토어 페이지 좌측에 나오는 위젯이죠. 가격 필터 위젯을 제일 상단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바로 적용되는 것이 보이시죠? 카테고리 위젯을 삭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이드바는 수정이 가능하지만 스토어 페이지에서 상품이 나오는 영역은 수정하실 수가 없습니다. 수정하는 방법은 직접 코딩으로 수정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디자인된 테마를 사용하시면 스토어 페이지를 직접 수정할 필요는 거의 없을 것 같네요. 다음 작업으로 홈페이지에 상품이 진열되는 섹션을 하나 더 추가해 주겠습니다. 이 작업을 위해서 플러그인을 추가로 하나 더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플러그인 메뉴로 이동해서 엘리멘터로 검색하면 Essential Add-on for Elementor라는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이걸 설치하고 활성화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메뉴로 이동해서 홈페이지 편집 모드로 이동합니다. 더하기 아이콘을 눌러서 전체 너비의 섹션을 하나 추가해 줍니다. 좌측 윈도우 스크롤을 내려보면 좀 전에 설치한 플러그인이 추가한 Essential Add-on이 있습니다. 쭉 내려보시면 Product Grid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추가해 줍니다. 업데이트하고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겠습니다. 일단 삭제한 뒤에 Featured Product 위에 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ew Arrival이라는 타이틀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구분선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더는 다 좋은데 드래그가 좀 힘드네요. 이제 프로덕트 그리드를 추가해주면 완성입니다. 프론트엔드에서 확인해보면 New Arrival 섹션이 추가되었죠.
상품 개수를 8개로 늘려주겠습니다. 별점을 안 보이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Add to Cart 텍스트를 수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칼럼 개수도 조정할 수 있고 전체적인 디자인 스타일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메뉴에 새로운 카테고리를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프로덕트 카테고리 메뉴로 이동해서 슈즈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부모 카테고리는 지정하지 않겠습니다. 카테고리 이미지도 등록해 줍니다. 프로덕트 리스트 메뉴로 이동해서 신발 상품을 퀵 애드 메뉴로 슈즈 카테고리에 모두 등록해 주겠습니다. 어피어런스 메뉴로 이동합니다. 액세서리 메뉴는 삭제해 주겠습니다. 맨 우측 상단에 스크린 옵션을 클릭해 줍니다. 프로덕트 카테고리를 체크해 주시고 좌측 애드 메뉴 아이템에서 프로덕트 카테고리를 선택하시고 슈즈를 체크하고 애드 투 메뉴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위치를 조정한 다음에 저장해 주겠습니다. 프론트엔드로 가서 확인해 보시면 슈즈 메뉴가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상품 상단에 세일이라는 배지가 보이는 상품들이 있는데요. 이 상품들은 세일 가격이 있는 상품들입니다. 해당 상품의 세일 가격을 추가해 주시면 세일 배지가 추가되게 됩니다. 정가가 아니라 할인 가격으로 판매되는 상품만 이 세일 배지를 보여주는 구조입니다. 메뉴에 있는 뷰 카트 버튼이 마우스 오버했을 때 글자가 보이지 않는 문제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프로 버전을 구매하셨다면 이제까지 다른 버튼을 작업했던 것처럼 수정하시면 되고요. 아니라면 CSS를 직접 수정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유일한 코딩 부분이 여기입니다. 먼저 어떤 CSS 클래스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를 확인했으면 어페어런스 테마 에디터로 이동합니다. 이 CSS가 적용된 파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테마 에디터에서 이 파일을 찾아서 열어줍니다. 맨 아래쪽으로 내려서 CSS 클래스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뷰 카트 버튼과 체크아웃 버튼 모두 수정해 주어야 합니다.
텍스트 색상을 변경해 주겠습니다. CSS 수정 작업의 경우 캐시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서 크롬 브라우저의 경우 Ctrl Shift R을 눌러서 강력 리프레시를 해줘야 합니다. CSS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적용이 안되네요. Important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수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다른 페이지에서도 수정한 부분이 동작하는지 점검해 주셔야 합니다. 모두 이상 없이 잘 동작하네요. 추가한 부분을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추가한 CSS는 본 영상 설명 부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어카운트 페이지를 수정해 주겠습니다. 페이지 메뉴로 가서 어카운트 페이지 편집 모드로 들어갑니다. 상단 이미지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색 가운데 버튼을 누르고 스타일 탭을 선택하고 이미지를 선택해 줍니다. 여러 번 하셨으니까 이제 익숙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프론트엔드 페이지에서도 확인해 줍니다. 텍스트도 수정해 주겠습니다. 어카운트 페이지가 현재 회원이 로그아웃 상태일 때 어떻게 동작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연결되죠. 로그인이 동작하는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문제없이 잘 동작되네요. 우커머스에서 워드프레스 기본 로그인 기능을 붙여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회원가입 페이지 링크도 동작하는지 보겠습니다. 세팅 제너럴로 이동해서 Anyone can register를 체크해 주시고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원래라면 회원가입 링크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네요. 워드프레스 기본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레지스터 링크가 보이시죠? 우커머스에서 제공한 로그인 기능은 이게 추가되지가 않네요. 워드프레스 기본 회원가입 기능으로 유저를 하나 추가해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메일로 링크를 받아서 비밀번호를 설정해 주시면 회원가입이 완료되게 됩니다. 어카운트 페이지에서 주소 등의 기본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패스워드 리셋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트에 상품을 담아서 주문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개수를 수정하는 기능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설정해 주었던 사용자 주소가 결제 과정에 적용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체크아웃 버튼을 누르면 아직 결제 방법이 설정되지 않아 결제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연결과 관련해서 상세히 다뤄보겠습니다.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쉽게 하기 위해서 플러그인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이미 멤버십 관련 플러그인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이 부분은 스킵하시면 됩니다. 플러그인 메뉴로 가서 워프토비 사인인 업 플러그인과 if 메뉴 플러그인 두 개를 설치해 줍니다. 이 플러그인들에 대한 상세한 리뷰 영상은 독립적인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려드렸으니까 자세한 부분은 그 영상들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워드프레스 페이지 메뉴로 이동해서 사인업과 사인인 두 개의 페이지를 만들어줍니다. 워프토비 사인인업 메뉴로 이동해서 사인인 탭에서는 사인인 페이지를 선택해 주시고 로그인 이동할 페이지에서는 스토어 페이지를 지정해 주십시오. 사인업 탭으로 이동해서 사인업 페이지를 선택해 주시고 이동할 페이지는 사인인 페이지로 지정해 주십시오. 어페어런스 아래 메뉴로 이동해서 어카운트 메뉴를 선택하시고 Enable Visibility 룰을 체크합니다. 아래 선택 박스에서 Is Logged In을 선택해 주십시오. 저장해 주시고 로그아웃 하면 어카운트 메뉴가 사라지는지 확인해 줍니다. 다시 메뉴로 돌아와서 몇 개 메뉴를 삭제해 주고 사인인, 사인업 페이지를 메뉴에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인업 메뉴를 선택하고 Enable Visibility 룰을 체크하신 뒤에 아래 선택 박스에서 Is Logged In을 선택하고 좌측 Show를 Hide로 바꿔줍니다. 사인인 메뉴도 똑같이 설정해 줍니다. 프론트엔드에서 로그아웃을 해보면 사인인, 사인업 메뉴가 보입니다. 로그인하면 어카운트 메뉴로 대체되고요. 타이틀 소문자를 수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워프토비 사인인업 메뉴로 가서 스킨을 블랙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세팅 제너럴 메뉴로 이동해서 아까 수정했던 Anyone can register 체크를 해제해 줍니다. 워드프레스 기본 회원가입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 옵션을 해제해 주는 게 좋은데요. 스팸 유저 위험 때문에 해제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프론트엔드에서
사인업 페이지를 확인해 보면 스킨이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인인 사인업 페이지에 나오는 페이지 타이틀을 지워주겠습니다. 페이지 수정 모드로 들어가서 아스트라 옵션에서 Disable 타이틀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회원가입 기능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유저명, 이메일, 암호를 입력하고 캡차도 입력해 줍니다. 성공하면 자동으로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로그인하면 스토어 페이지로 이동하죠. 어카운트 페이지로 이동해서 회원 정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주문 완료가 가능하도록 가장 간단한 결제 시스템을 추가해서 주문 완료 단계까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우커머스 세팅 메뉴로 이동해서 페이먼트 탭을 클릭하시면 결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제 방법 중에 캐시 온 딜리버리를 활성화시켜 주겠습니다. 캐시 온 딜리버리란 물건을 배송하는 사람이 물건을 건네주고 직접 돈을 받아가는 구조인데 우리나라 쇼핑몰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짜장면 배달시키는 것을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짜장면을 가지고 오신 분한테 짜장면 값을 드리면 되는 거죠. 쇼핑몰을 만들고 결제까지 잘 이루어지는지 테스트하는 용도로는 아주 좋습니다. 결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결제 방법을 추가했기 때문에 결제가 진행될 것입니다. 결제를 진행해 보면 상품 주문이 성공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커머스 오더 메뉴로 이동해서 주문 리스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좀 전에 주문한 3건이 나오는데요. 주문을 클릭하면 주문 상세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주문 상태를 변경하고 저장해 주시면서 판매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주문한 고객의 입장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카운트 페이지로 가서 오더 탭을 확인하면 주문의 상태가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쿠폰을 등록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케팅 아래 쿠폰 메뉴로 이동합니다. 쿠폰 생성 버튼을 눌러줍니다. 아래 쿠폰 생성 버튼을 누르면 임의의 쿠폰 코드를 만들어 주는데요. 그냥 사용하셔도 되지만 저는 이해하기 쉽도록 뒤에 %30이라고 붙여서 30% 할인 쿠폰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디스카운트 타입에서 퍼센티지 디스카운트를 선택합니다. 쿠폰 어마운트에 30이라고 적어주겠습니다. 여기서 쿠폰 종료 일자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퍼블리시를 해주시면 쿠폰이 생성됩니다. 쿠폰 코드를 복사해두고 상품을 주문해 보겠습니다. 카트 페이지로 이동하면 쿠폰 코드를 적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복사한 쿠폰 코드를 붙여넣기 하고 어플라이 쿠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상품이 30% 할인되어 가격이 적용되었는데요. 상품을 하나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주문 총 금액의 30%가 할인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쿠폰을 하나 더 만들어 볼 텐데요. 이번에는 2,000원을 할인해주는 쿠폰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쿠폰 코드를 생성해 주시고 디스카운트 타입에 픽스드 카트 디스카운트를 선택하시고 쿠폰 어마운트에 2,000이라고 적어줍니다. 퍼블리시 해주시면 쿠폰이 생성됩니다. 카트 페이지로 가서 새로 만든 쿠폰 코드를 적용하면 추가로 2,000원이 할인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상품을 5,000원 할인해주는 쿠폰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쿠폰 코드를 생성하고 디스카운트 타입을 픽스드 프로덕트 디스카운트를 선택해 주시고 쿠폰 어마운트에 5,000을 적어줍니다. 퍼블리시 해줍니다. 이 쿠폰을 카트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추가로 만원이 더 할인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각각 상품당 5,000원씩 할인돼서 두 개 상품 합 만원이 할인되었습니다. 상품을 하나 더 추가하니까 15,000원이 할인되죠. 이제 특정 상품에 대해서 5,000원을 할인해주는 쿠폰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디스카운트 타입에 픽스드 프로덕트 디스카운트를 선택하시고 쿠폰 어마운트에 5,000을 입력해 줍니다. Usage Restriction 탭을 선택하고 프로덕트의 상품명을 입력하면 자동 검색이 됩니다. 여기서 원하는 상품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 쿠폰을 현재 카트에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해당 상품이 없으니까 아무런 할인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되는 상품을 카트에 추가한 뒤 쿠폰을 적용시키면 5,000원이 할인된 가격으로 나옵니다. 상품을 더 추가해보면 등록된 상품만 할인이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쿠폰을 생성하고 적용시키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컨택트 어스 페이지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고객들이 관리자에게 문의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페이지인데요. 프론트엔드 페이지에서 폼을 입력하고 메시지를 전송하면 됩니다. 그러면 워드프레스 관리자 메일로 문의 내용이 접수되게 됩니다. 컨택트 어스 페이지 수정을 위해서 페이지 메뉴에서 엘리멘토 수정으로 이동합니다. 여기를 보시면 좌측 컨텐츠는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측에 있는 전송 폼을 클릭하면 쇼코드 정보만 보여줍니다. wforms라는 플러그인에서 만든 쇼코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관리자 페이지로 돌아와서 WP Forms 메뉴를 클릭하면 등록된 폼이 하나 보입니다. 현재 적용되어 있는 폼인데요. 에딧 버튼을 눌러줍니다. 여기서 폼을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메일 필드를 삭제하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택트 어스 페이지로 이동해 보면 이메일 필드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체크박스를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체크박스를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텍스트를 수정해 주시고 저장해 주신 뒤 프론트엔드에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세팅에 노티피케이션을 보시면 메일 보낼 때 포함된 내용들을 설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보낼 대상 이메일을 추가해 주실 수도 있고요. 컨퍼메이션 탭은 고객이 메시지를 전송한 후에 보는 결과 텍스트인데요. 여기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꼭 프론트엔드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이제부터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결제 플러그인을 설치해서 카드 결제를 포함한 모든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결제 플러그인은 스트라이프라는 플러그인인데 해외에서 쇼핑몰을 구축하시는 분들은 스트라이프 사용하는 방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결제 바로 이어서 진행됩니다. 플러그인 추가 메뉴를 실행하고 결제를 검색하시면 여러 개의 플러그인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PGWall 워드프레스 결제, 우커머스 결제 플러그인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가 끝나면 바로 활성화해 줍니다. PGWall 메뉴를 클릭하시면 약관 동의 화면이 나오는데요. 동의를 눌러주시면 설정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맨 위에 결제 대행사를 선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입하신 결제 대행사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KG 이니시스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저장해 주시면 우커머스 세팅으로 이동해서 페이먼트 탭을 보시면 KG 이니시스 결제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매니지 버튼을 누르면 이니시스 설정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카트로 이동해서 결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 무통장 입금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선택하고 결제를 눌러보면 결제가 진행 단계로 넘어갑니다. 아직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결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업체에 등록할 경우 어떤 식으로 결제가 진행되는지 확인해보는 단계입니다. 이런 식으로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는 업체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가상계좌 무통장 입금의 경우 실제 주문이 완료되는 단계까지 테스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결제 부분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의외로 쉽습니다. 왜 쉽냐 하면 온라인 결제 대행 업체들이 등록하면 바로 매출이 생기기 때문에 설령 문제가 생기더라도 엄청 친절하게 도와줍니다. 전화 상담까지 해주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결제 대행사를 나이스페이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결제를 진행해보면 좀 전에 KG 이니시스와 다른 인터페이스가 나옵니다.
이니시스나 나이스페이 같은 결제 대행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회사 홈페이지로 가서 서비스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이용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비용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두 회사 모두 등록비를 30만원 받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되고요. 등록이 되시면 상점 아이디와 키 파일을 받아서 설정 화면에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PGOL 메뉴 아래 온라인 가입 신청 메뉴를 통해서 이 플러그인을 만든 코드엠샵이라는 회사에서 등록 대행도 해주고 있습니다. 주문하기 전에 포함되어야 하는 개인정보 보호 페이지를 수정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링크를 클릭하면 현재는 영어로 나오죠. 세팅스 아래 개인정보 메뉴를 보시면 개인정보 처리 방침 페이지가 현재 프라이버시 팔러시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페이지를 계속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메뉴에서 이 페이지를 찾아서 수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파일의 내용은 직접 만드셔야 합니다. 저는 샘플로 일단 이니시스 회사 홈페이지에 내용을 복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페이지를 수정하는 것이라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링크 옆에 나오는 내용도 수정하겠습니다. 우커머스, 설정, 계정 및 개인정보 탭으로 이동해 줍니다. 여기에서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있는 텍스트 내용을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프론트엔드에서 수정이 되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해외에 계신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결제 플러그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커머스 스트라이프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라는 플러그인입니다. 우커머스 연동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플러그인으로 보입니다. 플러그인 메뉴로 가서 Add New 버튼을 누릅니다.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로 검색해 줍니다. 우커머스 스트라이프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를 설치하고 활성화해 줍니다. 활성화가 끝나면 세팅스 링크를 눌러줍니다. stripe.com/global로 접속하시면 플러그인이 사용 가능한 나라 목록이 나옵니다. 총 42개국에서 사용 가능한데요. 우리나라 빼고는 거의 사용 가능한 것 같습니다. 만약 쇼핑몰을 운영하고자 하는 나라가 이 목록이 없다면 테스트 외에는 실제 사용과 등록이 불가능하니까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트라이프 세팅 메뉴로 들어가서 상단에 알림 메시지를 읽어보시면 스트라이프를 사용하려면 회원가입하고 인증을 받은 뒤 어카운트 키를 받아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일단 사인업 링크를 눌러서 스트라이프 사이트에 계정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가입 페이지로 이동되는데 이메일과 암호만 입력하면 간단히 회원가입이 끝납니다. 회원가입할 때 입력한 이메일을 확인해 주시고 링크를 눌러서 인증을 해주셔야 합니다. 실제 쇼핑몰에서 결제를 연동할 수 있는 계정을 등록하는 페이지입니다. 연락처와 실제 결제와 연동되는 은행 계좌나 카드 결제에 필요한 인증 작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주하시는 국가에서 모든 준비 작업이 끝난 후에 이곳에서 등록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계정을 등록하시기 전에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대로 테스트를 먼저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라이프 대시보드로 이동합니다. 퍼블리셔블 키를 복사해서 우커머스 세팅에 테스트 퍼블리셔블 키란에 붙여넣기 해줍니다.
그런 다음 시크릿 키를 복사해서 우커머스 세팅에 테스트 시기란에 붙여넣기 해줍니다. 그리고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웹훅 엔드포인트 URL을 복사해 줍니다. 스트라이프 대시보드로 이동해서 좌측 디벨로퍼라는 메뉴 아래 있는 웹훅스라는 메뉴를 선택해 줍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Add Endpoint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팝업 창이 뜨는데 엔드포인트 URL에 방금 복사했던 주소를 붙여넣게 해줍니다. 디스크립션을 적어주시고 셀렉트 이벤트 선택 박스를 눌러줍니다. 차지를 선택해 주시고 아래에 있는 Add Endpoint 버튼을 눌러줍니다. 사이닝 시크릿 섹션에 있는 리빌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키값이 보이게 되는데 이 키값을 복사해 줍니다. 우커머스 설정 화면으로 돌아가서 테스트 웹훅 시크릿에 방금 복사한 키값을 붙여넣게 해줍니다. 상단에 Enable Stripe 체크박스를 체크해 줍니다. 그리고 저장해 주시면 이제 스트라이프를 테스트할 수 있는 모든 설정 작업이 끝나게 됩니다. 프론트엔드 페이지로 이동해서 실제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카트에 상품을 담고 Proceed to Checkout 버튼을 누르면 스트라이프 결제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결제 방법으로 스트라이프를 선택하고 카드 번호를 입력해 주셔야 하는데 위쪽 설명란을 보시면 테스트 카드 번호가 있습니다. 이것을 복사해서 넣어줍니다. 카드 만료일과 CVC 코드는 아무거나 적어주시면 됩니다. 플레이스 오더 버튼을 누르면 주문이 정상적으로 완료되게 됩니다. 테스트 계정이 아니라 실제 계정을 연결하신다면 우커머스 설정에서 테스트 모드 체크박스를 선택 해제해 주시고 스트라이프 홈페이지에서 부여받은 실제 키값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필요 없는 플러그인을 비활성화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사용할 일이 없다면 삭제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카트플로우 플러그인은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비활성화 해주시고요. 설치할 때 사용했던 스타터 템플릿도 비활성화 해줍니다. 긴 영상을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을 많이 준비 중이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